안녕하세요. 최종인 원장입니다. 3장 RLC 교류회로 시작하겠습니다. RLC 교류회로는 우리가 1장에서 직류회로를 했었죠.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저항에 직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얘 저항이었고요. 전압이 인가되면은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럴 때 저항이 하나가 연결될 수도 있지만 R1, R2를 직렬로 혹은 R1, R2를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이번 장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RLC 교류회로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전원을 배웠죠. 전압 혹은 전류가 교류일 때 V는 VM 사인 오메가 T, I는 IM 사인 오메가 T, 그러한 전압 전류가 인가되면 이번 장에서는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항인데 교류가 인가돼요. 교류가 인가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에 저항이 연결되면 우리가 R만의 회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R 대신에 이러한 L이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러한 C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LC예요. 그런데 R과 L이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R과 C가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과 L이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R과 C가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 L, C가 직렬로, 그 다음에 R, L, C가 병렬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인가되는 전압이 뭐냐? 교류 전압입니다. 그러면 전류도 교류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번 장에서 할 내용이 우리가 회로 이론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전기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LC 교류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동소자라고 1번에 나와 있죠. 수동소자의 반대말이 뭐냐면 수동소자, 반대가 능동소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수동소자는 수동적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R, L, C, 즉 교류 전압, 교류 전류가 흐르면은 얘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능동소자는 얘가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간 회로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요. 이번 장에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RLC, 수동소자 RLC가 들어간 교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여기까지 되시죠? 앞에서 그렸던 것 교류 전압, 교류 전류의 저항이나 L, 인덕턴스라 그럽니다. C, 카패시턴스를 직렬로 혹은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 RLC, 수동삼소자가 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기를 공부하든지 저항이나 인덕턴스나 카패시턴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근데 다만 이 RLC에 대해서는 자기약 과목에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전기 자기약 과목에서 한 파트에 하나씩 공부할 만큼 얘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회로 이론에서는 우리가 RLC 작용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만, 적용할 만큼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RLC에 대해서, 수동소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R입니다. R은
1장에서 했었죠. 한국말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저항. 단위는 옴을 씁니다. 얘는 뭐냐? 저항은 첫 번째 우리가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저항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부하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빛을 내는 실제 E라는 성분이 저항입니다. 네, 이것이 저항이요. 그 다음에 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컨덕턴스라 하죠. 얘를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 하고 단위가 뭐다? 모입니다. 모. 근데 저항을 거꾸로 하면은 컨덕턴스가 돼요. 그럼 얘들은 어떤 관계나?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으로 계산하면 편하고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컨덕턴스로 계산하면 편하다. 그 차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저항으로,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컨덕턴스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얘를 굳이 역할을 말한다고 하면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 저항이니까 전류를 잘 흘리는 능력을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같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RC라 그랬죠. RG, G는 저항의 역수란 의미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L이 처음 나왔죠. 네. 물론 자기학에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번 3장에서 공부할 만큼은 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 인덕턴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저항과 컨덕턴스는 1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L은 한국말로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인덕턴스. 예. 단위로는 헨리를 사용합니다. 한국말로 인덕턴스 혹은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 예. 보통 코일이라고 많이 해요. 인덕턴스입니다.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는 있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에너지를 저장. 보세요.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하거나 빛이 나거나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저항은요, 에너지, 그거를 써버려요. 날려버립니다. 빛을 내거나 열을 내면서 써버립니다. 근데 인덕턴스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에너지 저장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 저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덕턴스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는데 인덕턴스가 있으면 그만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겠죠. 내가 목적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이 인덕턴스가 존재하다 보니까 전류의 흐름을 본의 아니게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방해 능력도 있는데 인덕턴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라고 해요. 리액턴스. 더 구체적으로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덕턴스 자체의 단위는 헨리인데 인덕턴스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니까 얘는 저항과 마찬가지로 옴을 씁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덕턴스, 코일이라는 것 있죠. 코일은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발생시켜요.
예. 그 자속을 발생시키는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뭐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자속 발생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덕턴스는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보면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 얼마요? 저항에 걸린 전압은 IR이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IR입니다. 그런데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보이는 IL 아니죠. IL이 아니고 얘는 이렇게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을 EL이라고 했을 때 인덕턴스에 걸린 전압은 LF DT분의 DI 즉 인덕턴스 값 곱하기 시간의 변화분의 전류의 변화 이렇게 즉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값이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걸린 에너지 저장하는 그랬죠.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제곱 줄만큼 저장이 됩니다. 저항에서 에너지 얼마요? 저항에서 에너지는 I 제곱 RT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발생하죠. 인덕턴스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우리가 C를 캐패시턴스라고 그럽니다. 캐패시턴스. 얘를 우리가 인덕턴스를 콜이라 하는 것처럼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제품 이름이에요. 우리가 인덕턴스를 대량 생산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콜이라고 하고요. 캐패시턴스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대량 생산하면 그것을 콘덴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콘덴서라고 하고요. 캐패시턴스의 단위는 페럿입니다. 페럿. 네, 페럿. 그러면 캐패시턴스는 어떤 작용하느냐? 인덕턴스와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즉 전하, 전기랑 Q 있죠. 1.602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19승의 전기량을 가지는 그 전하, 에너지 전하를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두 번째, 얘도 회로 가운데 캐패시턴스를 설치하죠. 설치하면 얘도 본의 아니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예. 물론 얘도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하를 저장하게 됩니다. 전하를 저장한다. 뭐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한다. 따로 보시면은 에너지를 저장, 전류를 방해, 그 다음에 전하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얘도 리액턴스라고 해요. 리액턴스를 하고 단위를 옴이라 하는데 얘는 어떤 리액턴스냐? 콘덴서는 우리가 용량이라고 합니다. 콘덴서 용량이라고 해서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 장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교류 전원,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은 교류 전류가 흐르죠.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그 회로에 저항을 연결하든지 혹은 인덕턴스 L을 연결하든지 캐패시턴스 C를 연결하는데 이것들을 1장에서 우리가 R1, R2를 직렬로 R1, R2를 병렬로 연결했던 것처럼 RL 직렬, RC 직렬, RLC 직렬 혹은 RL 병렬, RC 병렬 혹은 RLC 병렬로 연결해서 그때의 작용을 봅니다. 보는데 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장에서 제가 위상이라는 걸 했죠. 위상 혹은 위상차 즉 전압과 전류 사이에 어떤 위상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RL 회로가 있습니다. RL 직렬 회로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RL 직렬 회로를 구성했을 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이, 전압은 몇 도, 전류는 몇 도, 이러한 관계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의 전류 방해 능력은 일장에서 했는데 교류라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L과 C는 일장 직류에서 언급하지 않았죠. 교류 회로에서 이 인덕턴스와 캐피턴스의 전류 방해 능력인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보세요. 이름이 비슷해요. L 자체는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C 자체는 캐패시턴스예요. 턴스. 근데 L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 리액턴스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런 이름의 명칭부터 확실히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인덕턴스는 L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리액턴스는 그 L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단위는 인덕턴스는 헨리,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옴입니다. 캐패시턴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전하 저장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위는 페렛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는 이 캐패시턴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과 단위는 옴입니다. 그래서 전류 방해하는 능력은 전부 옴이 돼요. 그 다음 추가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인덕턴스에서 L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됐었는데 캐패시턴스에서 C에 걸리는 전압은 이 C는 적분을 합니다. C분의 1의 IDT.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에서 에너지 저장 능력은 2분의 1의 CV 제곱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요만큼만 필요하다. 우리 회로 이론 3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개념까지만 알면 된다는 것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자기학에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회로 이론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만 숙지하신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수동소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수동소자의 응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어 싸움입니다. 내가 용어가 원활하게 이해되면은 공부가 쉬워요. 지금 2장 수동소자 응답이 무슨 뜻이지? 수동소자는 앞에서 뭐라고 했다? R, L, C 이 세 개를 수동소자 그랬고 응답은 뭐냐? 응답은 응답하는 겁니다.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즉 교류회로에 수동소자를 달았을 때, 연결했을 때 그때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RL, RC, RLC에 대해서 직렬, 병렬로 연결한 것을 하기 전에 R만 존재할 때, C만 존재할 때, L만 존재할 때를 공부한 다음에 각각의 따로 있을 때를 공부한 다음에 RL, RC, RLC 연결, 합한 것들을 공부하면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먼저 수동소자의 응답에 있어서 R만의 회로를 보도록 합니다. R만의 회로. 봅니다. 일단 이러한 교류 전원입니다. 교류 전원에 R만 연결한 거예요. 근데 1장에서 우리가 직류회로에 R 연결했을 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R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면은 흐르는 전류가 I는 T가 흐를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 R이에요. 봅니다. 일단 전압은 얼마냐?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간 전압이 여기에 모두 걸리겠죠. 이건 키로요법 법칙은 직류나 교류나 동일합니다. 내가 여기 V를 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인간 전체 전압이 R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V를 인가했을 때 VR 같은 거예요. 근데 VR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보세요. VR은 R에 걸리는 전압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R이죠. IR. 근데 I는 뭐예요? I는 IM sin 오메가 T죠. 거기에 R이 곱해졌습니다. 그럼 VR은 R에 IM sin 오메가 T예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대로 곱한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 옴의 법칙 한번 적용해 볼게요. 회로의 R은 뭐냐? R은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류라도 옴의 법칙, 키로요법 법칙 모두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I는 얼마예요? I는 IM sin 오메가 T. V는 얼마예요? VR은 얼마? R은 VR이니까 VR은 R에 IM sin 오메가 T. 이 당연한 걸 제가 썼습니다. 당연한 거. 약분을 하니까 IM 약분되고 sin 오메가 T 약분되니까 결국 뭐요? R은 R이에요. 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R만 회로서 저항 R은 R이란 거예요. 얘 자체가 R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세요. VR은 극형식으로 나타내 봅니다. 극형식으로 이 IM이 최대값이니까 실효값 바꾸면 얼마? RI죠. RI에 sin 오메가 T 플러스 0도니까 0입니다. 0. VR은 RI에 0도.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돼요? I를 극형식으로 바꾸면 얼마? I에 0도죠. 극형식으로 바꾸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I도 전류도 위상이 0도고 전압도 위상이 0도입니다. 뭐다? 결과적으로 V와 I는 동위상이라고 하는 거죠. 위상이 같다. 저항만 있으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내가 이러한 전류를 인가했다. R만의 회로에서 이러한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전류와 크기는 다르겠죠. R값에 따라서 크기는 다르겠지만 위상은 같다는 겁니다. 전압의 위상은 전류와 같다. 이러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0도다. 전류의 위상이 0도다라고 했을 때 전압의 위상도 0도라는 겁니다. 전압의 위상도 0도. 얘가 전압, 얘가 전류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R만의 회로에 전류 I를 IM sin 오메가 T를 인가했을 때 순시 전압은 RIM의 sin 오메가 T 볼트가 걸리게 되고 전체 저항은 R입니다. 전류는 I는 당연히 전체 저항이 R이고 전체가 V니까 전류의 실효값은 R분의 V. 직류에서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뭐다? 전압과 전류는 동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A와 C는 어떻길래 R이 이런 당연한 거 그냥 결과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느냐? 이거는 대략적으로 짐작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근데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멀리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기본에 충실하시면은 전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만호회로입니다. L만호회로. 도대체 어떠냐? 네, 볼게요. L만호회로입니다. 이 코일이에요, 코일. 인덕턴스에 이런 교류 전압을 인가합니다. 전류 기준으로 할게요. 전류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에 I는 Im sin 오메가 t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L이에요. L. V를 넣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L이라 할게요. 뭐 혹은 뭐 EL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V라고 합니다. VL이라고 했죠. VL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VL은 저항과 틀려요. VR은 I 곱하기 R이었죠. 1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저항값 곱하기 전류였습니다. 그런데 VR은 뭐라 그랬어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L dt분의 di입니다.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겁니다. 이 공식 자체는 자기학에서 유도를 하고요. 이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L에 dt분의 d. I가 뭐다? I가 Im sin 오메가 t예요. 네. 자, 기초 수학에 이 정도의 미분은 나와 있습니다. sin 오메가 t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dt Im sin 오메가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L 앞에 곱해지죠. 오메가에 sin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 앞으로 나와요. 오메가 나오고 L 있죠. 오메가 L sin 오메가 t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저번 장 2장 문제풀이에서 했었습니다. L에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바꾸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입니다. 90도. 그래서 L에 걸리는 전압은 오메가 L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이에요. 보세요. 얘를 제가 극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극형식으로. 얘를 뭐 오메가 L을 요것이 최대값이지만은 계산하기 편하게 실효값이라 보고 오메가 L이 크기고요. 이 IM 빠졌죠. 예. IM. 오메가 L IM은 I죠. 최대값이 IM이니까 실효값은 I입니다. 오메가 L IM. 위상이 몇 도요? 90도죠. 맞죠? 90도. 이렇게 됩니다. 전류는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얼마였어요? 전류는 I의 0도입니다. 0도. 일단 전류와 전압 사이에 90도 위상 발생한 거 아시겠죠? 전류와 전압 사이에 위상 90도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에 제가 임의로 저항이라고 할게요. 저항은 우리가 저항의 회로에서는 얘를 저항이라고 하지만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인덕턴스 L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뭐라고 했다?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저항과 같은 것이 뭐다?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전류분의 전압 동일합니다. 그러면 극형식에 의해서 전류는 I의 0도, 전압은 오메가 L I의 90도. 맞죠?
전압 오메가 L이 90도고 전류는 I의 0도니까.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극형식의 나누기는 위에서 밑에 빼죠. 얼마? 오메가 L의 90도. 이게 생각나세요? 크기는 1이고 위상은 90도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크기는 1이고 위상이 90도인 거 복소수에서 나오는 J죠. J. 그래서 L만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과 같은 것을 유도성 리액턴스라 하고, 그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90도 혹은 뭐다? 90도를 J라고 그랬죠. J 오메가 L이라고 한다. J 오메가 L을 한다.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I 0도죠. 이러한 전류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L을 설치하니까 전압이 어떻게 된다? 오메가 L, 크기는 오메가 Li입니다. 위상이 90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뭐예요? 위상이 어떻게 된다? 90도가 빨라진, 이것이 전압이요. 저항은 당연하게 전류를 흐르니까 똑같은 위상의 전압이 발생했죠.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상이었습니다. 근데 L 하나 통과시켰을 뿐인데 내가 이러한 전류를 흘렸는데 전압은 더 앞선 위상의 전압이 발생하더란 겁니다. 이게 L이 가지는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C는 뒤집니다. 전압이 뒤집니다.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뒤지게 되는데, 이래서 L과 C의 영향이 교류해서 큰 거고요. 전기 전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전기 기기 혹은 뭐 전력공학 같은 데 가시면 전부 이러한 L이나 C 때문에 공부가 좀 더 어렵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2장에서 교류를 했을 때 직류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파형, 위상, 주파수 같은 것도 고려했었죠. 그런 것과 L과 C로 인해서 전기 공부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위상관계예요. 위상관계. 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그린 걸 봤을 때 전류의 위상이 이렇다고 했을 때, 전류 위상이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다고 했을 때 전압은 얘보다 90도 앞섭니다. 전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만약에 이렇게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전압이 이렇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뒤지게 됩니다. 즉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L만의 회로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죠?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앞서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가니까요.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앞서게 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L만의 회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교재에 있는 것. 전류 I를 Im sin 오메가 t를 인가했을 때 V는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L Im에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만큼의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는 뭐라 그랬어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위상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얼마? 오메가 L의 I.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의 90도인데 이것을 J 오메가 L이라고 했죠. 크기 1이고 각도 90도인 것 J이기 때문에 이 J는 뭐냐?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향. 근데 크기만 얘기한다면 오메가 L로 구할 수가 있고요. 오메가는 뭐였어? 2장에서 오메가는 뭐였다? 오메가는
2파이 FL 했죠. 2파이 F 했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XL의 크기는 2파이 FL이고 얘는 전류 방해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위가 뭐다? 옴입니다. 다시 L은 단위가 헨리, XL은 단위가 옴입니다. 얘는 인덕턴스, 자속 발생 능력, 에너지 저장한 그 소자를 얘기하고요. XL은 얘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유도성 리액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8 곱하기 주파수가 주어지면은 주파수 값 곱하기 인덕턴스 값 곱하면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류는 어떻게 해요? 직류 주파수가 0이죠. 0이죠. 그러면 XL이 얼마요? XL 얼마? 주파수가 0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왜 L을 취급 안 했느냐? 직류에서 L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근데 저항값 자체가 없어요. 왜? 주파수가 0이니까 XL, 얘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자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서 직류회로의 저항 R1, R2, R3 넣고 계산을 했었는데 뭐 저항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에서는 얘를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크기만 얘기하면은 당연히 보세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런데 L만 흐르면서 저항이 없이 저항 대신에 XL분의 전압이 됩니다. XL은 얼마예요? XL은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분의 전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전류는 L만 회로해서 전류는 이 L만 회로해서 전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맞죠?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했죠? 전압이 이렇게 되면 전류는 90도 뒤지고 전류가 이렇게 되면 전압이 90도 앞서니까 전체적으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집니다. 우리가 전기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1장에서 전류 기준이라 그랬죠. 전류 기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상 전류라고 합니다. L에 흐르는 전류를 지상 전류, 지상이라 그러고 우리가 전압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선 것을 뭐라고 할까? 앞선 것을 진상, 뒤진 것을 지상.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뒤지죠. 그래서 지상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혹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지상 전류다. 그런가.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리액턴스에 J가 들어갔죠. 이 J가 들어갔는데 J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전압이 90도 앞서죠. 전압이 90도 앞섰죠. 맞죠? 그러니까 전압이 J가 됩니다. 전압도 어떻게 돼요? 전압도 오메가 L I에 90도니까 얘도 J 오메가 L I가 되는 거죠. 전압이 앞서기 때문에 J가 들어간 겁니다. 리액턴스 자체도 J죠. J가 붙었죠. 전압의 위상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는데 리액턴스도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J가 붙는다는 거예요. 뭐다? XL도 전압의 위상과 동일하게 90도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J가 붙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개를 뽑으라면 일단 저항은 건너뛰고요. 저항만의 회로는 당연한 것이니까 건너뛰고 L만의 회로에서 이거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뒤진다.
그래서 지상전류다. 이것하고 L이 자체로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석을 발생시키지만 이것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 하고 유도성 리액턴스의 크기는 2파 F의 옴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까지 고려했을 때는 얘가 J 플러스 J가 된다. 다음 시간에 C만 회로 하겠지만 C만 회로는 L만 회로와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만 회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L과 비교해 주시면요.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